네, 의미 있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지금 최병천 씨. 근데 아주 정치 수가 높은 사람인데 참고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 모든 걸 싱크탱크잖아요. 여기에 부원장, 원장은 사실 상징적인 자리고 정치인이 오고 요 부원장이 말하자면 다 그 데이터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나 물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아주 시뻘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진다. 이렇게 내다봤네요. 조목조목이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 선수 맞네.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지는데 정권 심판론은 착각이다. 이러면서 이번 410 총선을 내려다봤는데요. 우선 유권자 이념 지형이 수가 조금 우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좌파, 주사파들이 너무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에서는 보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이 무슨 좌파가 많아진다, 중도가 많아진다.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을 현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국 현상 보면서 이반했거든요. 좌파들이.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중권이다, 서민교수다, 김경률이다. 다 좌파예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넘어왔어요. 이념 성향이, 이게 아니네. 조국이 이런 놈들이. 그리고 이름 송영길이 이런 놈들. 야, 이거 아니지. 그래서 우파로 넘어오진 않더라도 중도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보수가 우위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왜 수도권 지역이 열세냐면 이제 의석수 자체가 영남이 많잖아요. 호남보다. 그걸 수도권에서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서울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완전히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영남에서 상쇄되는 영남이 많은 이 상쇄되는 거를 수도권에서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박빙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낙연 신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남에서도 그나마 호남을 이제 다 잡았는데 호남이 8석이에요. 영남이 65석이에요. 그러면 호남에서 28석 다 먹어도 영남 65석에 이게 이제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반도 안 되는 거 수도권에서 이제 민주당이 먹어야 되는데, 자, 호남이 상당 부분 이낙연 신당한테 뺏길 수 있고 수도권에선 박빙이고, 그렇다면 영남에서 압도적으로 보수가 먹어버리면은 이번에 이기기가 어렵다는 게, 이념 성향도 보수화됐지만 지역에서도 보면은 열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예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잘 분석하네요. 이 사람은요, 최병천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시뻘건 좌파예요. 그리고 이기는 정치학 이런 거 책을 낸 사람인데 완전히 정치 선수예요. 그런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봐도 이번엔 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가 2011년에 박원순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요거를 등에 업고 이명박근혜 그거 하면서 보수 반감에 대한 막 그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죠. 152석 먹었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거에 승리에 취해가지고 한동훈 아바토론이다, 검찰 독재다 이렇게 반사이익을 하는데 이게 그때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폭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이 약 8%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거 분석 자기가 해보니까 보수가 8% 많아졌다고 분석을 하네요. 다른 요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석수 자체가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호남 다 먹지도 못한다. 그리고 수도권이 박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이 지금 야당에 유리하지 않냐 이런 질문에는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16년만
그 여당 패했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작동 안 한다는 거죠. 나머진 다 여당이 이겼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해봐야 그게 잘 맥히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지형에서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려면 이재명이가 물러서는 길밖에 없다. 이선 후퇴해야 된다. 근데 이선 후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죽는 길이 아니라 이선 후퇴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러면서 뭐 이번에 물러나면 뭐 대통령에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도 2016년 총선에서 물러난 다음에 김종인 내세우고 비대위원장 내세웠죠. 그 다음에 2017년에 대통령이 됐다. 그 전철을 따라가라 했는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때 문재인은 내 감옥은 안 갔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물러나면 감옥 가야 되거든요.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버티는 것까지는 알고선도 이런 분석을 내놓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거를 원하니까 이재명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선수인 게 그거 가지고도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기려면 파격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데 종부세 폐지하는 거 이런 거 내놔야 된다 그럽니다. 사실은 종부세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인심 잃은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한강벨트 여기에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중산층, 그 다음에 상류층, 여기에서 완전히 돌아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완전 민주당의 회복을, 판세를 뒤집어라. 이런 조언도 하네요.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종부세 폐지하면 결자 해지가 되죠. 자기네들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종부세 폐지하면서 그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조언이죠. 민주당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신당 이거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다는 거네.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 이제 흔들어 놓는 효과는 있는데 그 흔들어 놓는 효과가 민주당에 오히려 더 흔들어 놓는다. 민주당 표를 더 갉아먹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 제3지대가 민주당에 오히려 불리하다 이네요. 제대로 분석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변수가 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초반에는 윤석열 황태자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이미지가 좀 부각됐잖아요. 지금 봉합이 됐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아바타라는 그 공격 포인트가 사라졌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이거 가지고선 이건 최악의 수를 준 거다. 아바타가 아니라는 공인인증서를 민주당에 발급해주는 꼴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이 사람이 선수인 줄은 제가 알았거든요. 이쪽 저쪽에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에도 선수가 있어요. 이제 선거판을 짜고 그 말하자면 선거 관리의 대가들이 있죠. 선수인지는 알았는데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고 선수 맞네. 자, 그렇다면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낸 이 사람의 분석 이제 우리가 참고하자면 이제 민주당은 진다는 건데 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한동훈 위원장은 괜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 벌이지 말고 요대로 윤석열 지지도 낮다고 그거에 실망할 거 없다는 거죠. 요대로만 가면은 압승한다. 분열만 없으면 압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이 그 전에 양정철이었거든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병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크기 어렵다고 보고 있네요. 여기서는 부정선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뉘앙스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때 양정철이가 부정선거로 우린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압승을 거두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낙연이 때문에도 부정선거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도 부정선거 못한다. 그때는 자기네들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던 거고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이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 180석 압승한 다음에 출구조사 때 이낙연이 표정 보셨죠? 이해찬이랑 이인영이랑 압승하면 만세 불러야 되는데 다 똥 씹으면 표정했잖아요. 마치 컨닝하다 걸린 놈들처럼.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암묵적으로 부정선거를 알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양정철이가 큰 소리 친 게 있고 유시민이가 큰 소리 친 게 있고 180석 큰 소리 친 게 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이낙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정선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에서 눈이 시뻘겋게 부정선거 잡으려고 들이대는데 깡다구로 지금 그런 깡을 부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모릅니다. 거짓말도 다시 보자.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감옥들 다 가야 되거든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면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벌이니까 그래도 모릅니다. 무비물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만 막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만 상태로만 잘 막으면 뭐 압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최병천 이 선수가, 일반인이 아니라 선수가 분석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되는데 막겠죠. 뭐 막는다고 봅니다.